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너무 강하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악재를 만났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죠. 그 내용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요, 선물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즘 이 며칠 사이에 가장 좋은 흐름세입니다. 자, 다우가 0.21% 오르고 있고요. S&P 0.36, 그리고 나스닥이 0.51%입니다. 자, 평소보다 좋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요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내일 아마 나스닥, 기술주,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매그니피 세븐 주식들이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2%대 정도 상승이 평균적으로 예상되어집니다. 1%, 2%, 조금 이제 좋은 주식은 이 3% 정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게 그 선물 시장이 그동안 계속 이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올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 길게 이제 보게 되면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많이 올 때는 또 담아가는 전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일 가격 보시면 78.16입니다. 계속 높아요. 지금 이 오일이 미국의 규제 때문에 이렇게 뛰어올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들어서면요. 또 빠르게 본인이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 했던 것처럼요. 어떤 식으로라도 빠르게 기름을 뽑아내면서 이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단기적인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 흔들리지만 이런 때가 찬스가 되는 거죠. 자, 10년 물금리 보세요. 지금 4.76이거든요. 높아요. 4.8, 이렇게 4.7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자, 10년 물금리도 결국은, 연준의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건 인플레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향후 6개월 내에 트럼프가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목한다면, 이게 지금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급격히 떨어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기채가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기다려가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일종의 병목 구간 같은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의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체크해 봅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플랜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투자자들이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몇 번 내릴 것인가, 이런 전망들이 가장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왜 요즘 시장이 그렇게 좀 암울하게 흘러갔는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일단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한 화살표한 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1월 10일 날, 며칠 전이죠. 1월 10일 날 25년도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조사한 거예요. 시장의 투자들 사이에서, 자, 올해 연준이 금리를 몇 번 정도 내릴 것인가 라는 전망이었거든요. 자, 짙은 까만색, 맨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온 겁니다. 자, 올랐다는 말은요, 보십시오. 왼쪽에 그 숫자를 보면, 금리가 4%다, 5%다, 이게 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최근에 한 몇 번에 걸쳐서 내리면서 소위 말해서 100 베이시스 포인트죠. 그러니까 1%포인트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4.5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올해 몇 번을 내릴 것인가 봤을 때에, 자, 1월 10일 날, 며칠 전에 나왔던 시장의 지금 연준을 향한 전망이 4% 정도까지 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올 연말이 됐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많아봐야 기껏 2번 정도 내릴 거라 보는 거죠. 0.25, 0.25.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올해 겨우 2번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맥스인 거고요. 보통 지금 현재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시장 투자들은요, 한 번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지난번에 점도표가 한 2번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장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시장을 이렇게 시작부터 뭔가 좀 암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랠리가 끝이 나고 뭔가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 수혜주들만 좀 더 반짝반짝 빛나고 하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금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11월 27일 지난 이 작년에 이 4분기죠. 11월 27일 날 보십시오. 한 3번 정도 내리는 걸로 나옵니다. 3.75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이건 3번이죠. 그러니까 이 3개월 만입니다. 거의 11월, 12월, 거의 2개월 만이군요. 대략 한 2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더 안 좋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 중간쯤 가면서 시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게 월가의 투자들이 더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10월 달만 놓고 보십시오, 여러분. 10월 22일 보시면은 거의 3.5로 가 있죠. 3.5면 올해 4번 정도는 내린다는 얘기예요. 4.5에서 3.5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0.25를 4번 나누면 올해 4번 내리는 거죠. 10월까지만 해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10월 4일은 더 좋았어요. 한 5번은 내리는 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전망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일단 주된 이유는요. 위에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잡 리포트가요. 너무 뜨거워요. 잡 리포트가 일단 실업률은 뭐 거의 완전 고용 거의 가깝죠. 4.2를 예상했는데 4.1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3% 중반에서 4% 초반까지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 보고서 자체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지금 노동시장이 뜨겁단 말은 사람들이 고용 상태가 좋다는 거거든요. 돈을 계속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내려가는 게 시간이 제법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연준의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번 1월 달에 이제 연준 미팅 하거든요. 이때 내릴 가능성 없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가가 미적미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1월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가 분명히 발언들을 던질 거예요. 물가 잡겠다 뭐 이러면서 금리 내려야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뭔가 본인의 전략들을 펼칠 거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 변동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거를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지금 1월 달, 2월, 3월, 4월, 5월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냥 즐겁게 지켜보세요. 이런 경제 상황들이 돌아가는 것들이요. 뭐 당장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여전히 탄탄하고요. 굉장히 탄탄한 움직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이런 매크로 상황도 즐기세요. 정말 뒷짐지고 팝콘 가게입니다. 보면서 야 이거 이 금리 내리기 힘들겠는데 이런 잡 리포트에 트럼프가 어떤 묘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면 추적 계속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었죠. 뭐 한 2% 정도 뚝 떨어졌는데, 자, 그게 뭐 사실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진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악재가 하나 터졌었죠. 그게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업데이트된, 완전 업그레이드된 이 AI 반도체 칩 수출 규제 정책이 공개됐어요. 자, 그냥 지금 사실 바이든이 이제 그냥 물러날 때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되는데 자꾸 지금 이런 정책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꼬장을 부리냐, 왜 이렇게 뒤끝이 나쁘냐, 이러면서 이런 비난들이 있거든요. 그냥 조용히 은퇴하면 되지, 뭐 지금 이런 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고 그러냐고, 그 다음 정권에게 맡기지.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들었으면 더 심하게 이제 때리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재미난데, 자, 이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2%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 옛날 방식보다 더 디테일한 이 규제 정책이 나온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자,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수출 규제 정책이 어떤 거냐면은 이 인공지능 있죠. 인공지능의 이 반도체 칩 이 수출 숫자 자체를 디테일하게 조절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 나라들에게 보내지는 그 반도체 칩 개수 있죠. 뭐 소위 말해서 너는 10개, 너는 20개, 너는 30개만 가져.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규정을 디테일하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요. 옛날처럼 뭉뚱그려 가지고 야, 너네 규제하려면 우리한테 보고해. 뭐 예를 들면 성능이 안 좋은 거는 니네 괜찮은데 성능 좋은 건 아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접근했잖아요. 좀 이렇게 되게 큰 그림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지금 일단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 GPU라고 불리는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GPU라는 이 AI 반도체 칩의 숫자의 캡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캡을. 그러니까 지금 이 각 나라마다 보십시오. Can be ordered by most countries without a special license. 특별한 라이센스가 없는 국가들에겐 그 국가들에겐 이 주문을 낼 때에 숫자의 한도를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건 그냥 대놓고 중국에게 안 주겠다라는 거죠. 중국이 스페셜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스페셜 라이센스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은요, 동맹국들이 주를 이루겠죠. 동맹국이 아닌 이런 그 소위 적에 준하는 그런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에게 이 AI 반도체 칩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크게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에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만큼 못 가게 아예 막겠다라는 거예요. 숫자 자체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인데, 자, 근데 아래쪽에 보세요. 파란색으로 하려다 보면요. Small orders 1700입니다. 1700개 이하의 작은 주문 있죠. 그러니까 GPU 반도체 칩을 주문할 때 1700개 그 이하, 뭐 1600, 1500, 1000개 정도의 주문은 뭐 요런 수출 캡을 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상한선을 안 정하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대규모로 주문해야 되는 중국이랄지 지금 다른 나라들은 대규모로 이걸 수입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AI를 가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스페셜 라이센스 동맹국들에게는 주겠다는 거고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중국 시장 놓치게 되고 큰 시장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트럼프가 들어서면요, 또 이걸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 되면 또 젠슨왕이 나와서 중국은 원래 우리가 뭐 많이 어차피 그 감안 안 하고 있었다. 다른 지금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하면 어차피 물량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진화 자금이 나올 텐데, 요런 싸움이 아마 트럼프 행정부 내도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멕시코 소식인데, 멕시코의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자, 오늘 특별 발언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발언이 뭐냐면요, 중국과 관련된 겁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뭘 얘기했냐면요, 자, 멕시코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출품들을 줄이겠다 라는 아주 깜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멕시코가 그동안 중국 제품들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뭐 전기차도 그렇고 그랬죠. 물론 이 멕시코의 전략이라보단 중국이 멕시코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죠.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많은 공략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왜냐하면 멕시코에 기지를 만들어 두면 결국 미국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무역 트레이드가 이 자유무역 트레이드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보통 멕시코의 뭐 다른 나라 회사들도 여기에 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렴한 노동력으로 해서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런 접근을 쓰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사실 멕시코가 중국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본인들의 자국 산업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중국이 지배되려고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 인더스트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들을 우리가 줄이겠다, 막겠다 얘기한 겁니다. 동시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Align itself with the U.S. as a trade partner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소위 멕시코가 미국과 무역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뭐 어떤 궤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압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랑 대화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중국 들어오는 거 물건 막겠다. 미국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관세 부분에서 또 온화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지금 중국이 자체적으로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사람들이 돈도 안 쓰죠. 경제가 뭐 정말 안 돌아가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중국은요, 물건이 과잉 포화 상태니까 밖으로 무조건 내보내요. 근데 밖으로 무조건 팔아요. 전기차면 뭐든 다 밖에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막
뚫고 나가고 싶은데 다 나가고 있는데 멕시코 같은 데도 물미듯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멕시코도 이러면 안 되겠다. 완전히 이건 중국에게 저렴한 물건을 지배당하겠다 싶어서 자국 산업이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싸게 들어오니까 그걸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찌됐든 규제하고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모든 나라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눈치 보는 건 트럼프하고 얘기해서 뭐 하겠다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중국은요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싸서 좋았는데 이건 자국 경제의 피해가 산업 자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도 중국으로부터 수입 줄이고 막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국 산업 키워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번에도 러시아 그 기름도 오일도 미국이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게 인도에 가는 거. 그랬더니 이 기름값이 튀고 있는 건데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을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인데 중국이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계속해서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의 트러블 메이커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정말 또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식이 떴습니다. 자, 블룸버그가 이 얘기를 또 꺼집어냈어요. 위에 초록색으로 하얀 거 타이틀을 보시기 바랍니다. China discusses sale of TikTok US to Musk as one possible option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중국이 이 미국 틱톡 있죠? 자, 미국 틱톡 판매 지금 뭐 이 법적으로 이 벼랑 끝까지 몰린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법원에 항소, 일단 우리 틱톡을 넘기는 거를, 일단 금지시켜달라, 뭐 이러면서 좀 유예를 막 요청한 그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국은 이 와중에, 미국, 틱톡의 판매를 머스크에게 파는 거, 머스크에게 판매하는 걸 원 파슬 옵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현재 옵션으로, 판매 옵션으로 현재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는 트럼프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도 이 금지하는 거를 좀 딜레이 시켜 주겠다. 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해결점을 찾는 그 시간을 좀 벌어다 주겠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요즘 그 머스크가 부각되죠. 머스크가 가장 부자고 사실 마음만 먹으면 틱톡 같은 거는 금세 인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틱톡을 아예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는 것들 충분히 이런 추측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중국 쪽 있죠. Chinese official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관계자들이요. 이미 벌써 이런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미국 판 틱톡을 인수를 해주면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지금 머스크가 또 중국의 테슬라라는 기업도 있고 또 머스크가 중국에서도 좋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헐값에 매각하기보다는 머스크와 딜을 하게 되면 좀 더 보호해주고 뭔가 서로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고 중국 쪽에서 이미 관계자들이 머스크도 우리가 틱톡을 판매할 그런 잠재적인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러니까 이제 테슬라들은 이 문제가 어마어마한 또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요. 제발 사지 마.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자, 이거 머스크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가능성으로 중국 쪽에서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머스크에게 파는 게 좋을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지만, 머스크가 본인들에겐 판매 대상에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들은요, 먼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몇 가지 댓글을 갖고 와봤습니다. 보십시오. No selling Tesla shares to buy TikTok. 이라고 합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이거 하니까 테슬라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경기를 일으키는 게 뭡니까? 2022년도 말 하반기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할 때에 그때 주된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이 트위터를 매입할 때에 그 갑자기 금리도 튀어오르면서 자금 부족으로 테슬라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내몰렸잖아요. 근데 사실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금리도 초고금리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자 근데 지금 no selling Tesla share to buy TikTok. 야 틱톡 살려고 또 테슬라 주식 절대 팔지 마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만약에 이걸 살려면요, 또 테슬라 주식 좀 팔아가지고 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거든요. 물론 또 다른 일단 대출 방식을 써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테슬라들은요, 야 틱톡 안 돼. 너 그러다가 또 테슬라 주식 파는 거 넣으라면서 뭐라고 오히려 제안하냐면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Spin out IPO Starlink instead라고 합니다. 야 틱톡 살 바에 그냥 빨리 스타링크나 IPO 상장하라 그런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스타링크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폭발적으로 끌 겁니다. 단숨에 그냥 시가총액 그 탑 20도 오를 수 있고 뭐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차라리 돈이나 더 벌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 아래쪽에 I like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 이 테슬라는 please no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이런 짓 하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헌터 라또 보세요.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 이 사람도 time to IPO Starlink라고 합니다. 야, 틱톡 지금 사면서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그냥 IPO 상장하라고 하죠. 스타링크. 지금 테슬라들은요, 다들 이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 스타링크를 빨리 지금 IPO 상장해서 우리도 투자 좀 하자. 테슬라들에게 이제 혜택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빨리 좀 혜택 좀 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just don't fund TikTok purchase by selling more 이렇게 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틱톡을 절대로 사지 마라. 틱톡 사는데 자금 투입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반대하고 있고, 머스크도 뭐 이런 거에서는 뭐 또 how much is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만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머스크는 뭐 이거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지금 반응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요, 또 머스크도 자금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테슬라 주식을 안 팔고 한다면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이 플랫폼도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몇 개를 해가지고 뭐 이걸 담보로 해서 뭘 사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근데 뭐 테슬라를 팔아서 또 한다 이러면요, 테슬라들이 이번에는 이거는 반대인 거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반대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섣불리 굳이 사야 될 이유도 없어요. 머스크가 왜 굳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있으면 좋죠. 근데 중국 쪽에서 제안한 거지 머스크가 여기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걸 더 사야 될 이유 없습니다. 왜 틱톡이 아니라 지금 이 X만으로 충분한데 이쪽은 굳이 이 사업을 더 확장한다? 뭐 그런 이유가 없죠. 뭐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하지 않는 이상은 뭘 해도 상관없는 건데요.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자, 바이든이 끝까지 머스크와 마지막 이제 물러날 때까지도 머스크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위에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그동안 테슬라가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빅 리그 차징 펀딩인데, 빅 리그가 뭡니까? 아래쪽에 테슬라 세미 트럭 있죠. 이런 큰 트럭들 있거든요. 이런 큰 트럭을 위한 소위 충전 인프라를 까는데, 뭐 이 분야는 여전히 테슬라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승용차 레벨의 충전소를 당연히 후원받고 지원받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큰 트럭들을 충전하는 충전소를 또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세미 트럭도 테슬라가 공장에 만들어서 이제 올해 말부터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번에 얼마를 요청했냐면 100 밀리언이거든요. 1억 달러를 정부에다 요청했습니다. 이건요, 원래 이제 정부에서 요청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거부해버렸습니다. 테슬라가 이 분야 가장 앞서 있고, 승용차 쪽은 이미 테슬라가 워낙 방대한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바이든이 허락해놓고요. 이번에는 아예 이걸 거부해버렸습니다. 1억 달러를요. 근데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이거 교통부 발표를 보니까요, 총 6억
600만 달러치의 펀딩을 제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1억 달러니까 5분의 1 정도를 테슬라에게 달라 요청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테슬라가 사실 가장 잘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5분의 1이면 적은 거잖아요. 뭐 사실 한 3분의 1 가져가도 되거든요. 테슬라가 제일 잘하니까, 그리고 제일 좋고요, 질적으로. 근데 이 6억 3,600만 달러의 펀딩에서 테슬라를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래? 너네는 안 줘? 테슬라? 니네는 안 줄 거야?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서 49 applicants, 49개의 지원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앞으로 이 전기 충전소 설치를 니네가 하라고 하면서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만 뺐어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바이든이 이제 물러날 때가 며칠 안 남았거든요. 마지막까지 꼬장을 부리고 이 찌질합니다. 정말 이 찌질함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아니 사실 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이제 머스크랑 이제는 끝난 거죠. 왜냐?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으니까 트럼프가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진 거거든요. 뭐 본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차피 민주당이 패배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본인 잘못이 크단 말이죠. 과거에 본인이 처음부터 왕따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이든이 원래부터 머스크하고 테슬라와 각을 세웠는데, 그 충전소 세팅할 때는 사실 이전에요. 그 승용차 충전소 테슬라 걸 쓰겠다 할 때는 지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금을 공급해 줬거든요. 그 테슬라에게 크게 딱 줬기 때문에 테슬라도 뭐, 우리 거 그럼 제공해 주겠다고 되는 건데, 이제 이 트럭 있죠. 큰 트럭 충전소의 그 인프라를 까는데도 테슬라가 당연히 앞장서야 되는 건데, 자, 이제는 정치적으로 완전 이번에 지고 나니까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안 해주고 꼬장을 부리는 거죠. 완전히 이제는 이거는요, 그냥 끝까지, 야, 이제 너네랑 거래 끝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야, 정말 얼마나 찌질한지 아시겠죠? 그동안 승용차 쪽 테슬라 충전소를 잘 활용하고 써먹어 놓고 이렇게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테슬라 걸 다른 회사들이 이제 혜택을 보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이 소위 말해서 써놓고 사용해 놓고 이 전체 트럭을 위해서 충전 깔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정말 찌질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또 한번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니까요. 머스크 보세요. 오른쪽에 머스크가 이럽니다. 한숨만 나온다 이런 거죠. 정말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바이든이 이번에 패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너무 찌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도 바이든에게 막 그런 어떤 얘기를 했다는 얘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머스크를 적으로 삼았냐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오바마랑 머스크는 되게 친했거든요. 잘했고, 아주 로켓 발사할 때도 와가지고요. 굉장히 친근하게 서로가 대화하고, 많이 내가 후원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지지도 약속하고 그랬는데, 바이든이 들어서가지고 다 망쳐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아무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저질러 진 거니까 찌질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이 충전소를 못 갈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자체적으로 실력이 되고 기술이 되니까 그냥 밀고 가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한 소식이죠.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아우디를 따라잡았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서요, for the first time ever,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우디라고 하는 이 대마를 잡아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아우디가 이번에 167만 대를 전 세계적으로 팔았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요. 자, 이거는 이제 1년 전 대비 12%나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디도 굉장히 데미지가 크고 있죠.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테슬라는 179만 대, 거의 180만 대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넘은 겁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의 전기차 모델들은요, 8%나 떨어졌습니다. 전체 한 16만 4천 대 팔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 역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이게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이 115년 됐어요.
아우디의 역사가 115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0년 전에는요. 테슬라가 아우디를 꺾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0년 전에는요. 근데 이걸 이 115년 된 회사를 뒤집어 버린 거죠. 100년의 그 차이를 뛰어넘었다 보면 됩니다. 그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아우디를 뛰어넘으면서 전 세계 자동차 이 사이즈로서 13위에 해당되는 이제 사이즈를 가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다 위로도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 보세요. 검정색이 아우디. 그리고 파란색이 테슬라입니다. 자, 계속 뭐 보십시오. 27년도에는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아니죠. 18, 19, 20 올라온 20년도만 보더라도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점점 테슬라가 올라와서 이제 전기차 판매로만 뭐 테슬라는 전기차를 사니까 이렇게 테슬라의 전체 내연기관차 판매며 전기차 판매까지 다 합쳐서 처음으로 꺾어버립니다. 자, 이건 굉장히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 판매 대수로 폭스바겐을 꺾는 그날이 온다면요. 그건 정말 기념비적이고 미국 자동차 회사가 폭스바겐을 꺾는다? 그날이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는 더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올해 이제 이 독일 자동차 업체가 이렇게 저주하듯이요. 원래는 지난 2년 동안 좋았거든요. 전기차 판매가. 근데 앞으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감소가 나온다고 오늘 1부 때 설명해 드렸죠. 점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과잉 공급에서 이제 꼭지점을 찍고 피크를 찍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2부는 이쯤 하고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였습니다.